안녕하세요. 지방문화원의 이해를 강의할 도봉문화원 진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문화원의 형성과 변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역학과, 지역문화 원천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전통사회에서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과거 사람들이 편찬했던 지리서 또는 지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리지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지리지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각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 기준으로 그 지역의 연혁, 관원, 주요 시설, 고적 인물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가에서 해당 지역을 파악하는 주요 기준으로 행정정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축적된 것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국가뿐 아니라 당시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영원이 편찬한 사찬지리지, 동국여지지 역시 그 지역의 변천, 사건, 인물 등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바라볼 때 공간적 무대로서의 지역뿐 아니라 그 공간에 축적된 역사를 통시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선 후기 김수홍이 제작한 조선 팔도 고금 총람도는 더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빽빽이 쓰여있는 글자들은 이 지도의 성격이 정확한 지리 정보를 표현하는 현대의 지도와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각 지역의 지명을 네모칸 안에 기재하고 그 주변으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특기할 만한 인물들을 적어 놓았는데, 이는 지도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역사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를 역사지도 또는 역사를 읽는 지도라 해서 독사지도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앞선 자료를 통해서 보았듯 과거 사람들이 이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그곳에서 벌어진 역사적 흔적들을 지역을 인식하는 기본 틀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지역문화의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보았던 지리지, 지도 등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살고 있는 동네, 그 지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과거 사람들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 사건의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후손들이 이곳에 담긴 정신을 계승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지역 문화는 일제강점기의 큰 위기에 놓입니다. 전국의 지역 문화는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미개한 것으로 치부되어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조선의 것은 모두 미개한 것으로, 일제의 것은 근대적이고 지향해야 할 가치로 이야기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해져 1930년대 후반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지역 문화를 통해 지역적 자긍심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과 위기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지역적 자긍심이 강했던 몇몇 지역부터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경주, 공주, 부여 등 옛 국가의 수도였던 지역은 이러한 자긍심이 특히 강한 곳이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지역마다 고적 보존회 같은 단체들이 설립,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박물관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움직임은 문화원의 설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각 지역의 유구한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이들은 자랑스러운 지역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소개하고 더욱 다양한 지역민에게 지역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정신들을 후손들이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결국 지역 문화의 뜻을 가진 지역의 어르신, 유지들이 모여 사제를 떨어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문화원입니다. 1947년 전국 최초로 강화도에서 강화문화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지방문화원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문화원이라는 명칭은 지방문화원 말고도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를 홍보하는 국정문화원도 있고, 대학 등 기관의 출판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문화원,
장례 업체에서도 장례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사전적 정의에 따라 문화원이라는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지명을 기관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문화원이 유일합니다. 이후 1960년대가 되면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이에 각 지역에 문화원 설립운동들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문화원은 대부분 이때 설립된 문화원입니다. 이후 1980년대 민족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문화원 설립이 증가했고 이를 배경으로 1994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또 한 번 문화원 설립이 활성화됩니다. 지방문화원 설립과 그 목적이 우리 민족문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지역적 자긍심에 기반하고 있었고 전국 지방문화원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안은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문화를 상징하는 글월 문자 5개가 둘러싼 꽃 모양은 지역 문화로 피어나는 향토, 조국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232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마지막 232번째로 계룡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전국 모든 행정단위의 문화원이 설립된 전국 최대의 지역문화 네트워크입니다. 각각의 문화원은 시도문화원연합회와 전국 단위의 한국문화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각 지역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모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지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으로는 사실 문화원이 문화재단이나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른 문화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각각의 법이 개별 지역 문화 현장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시기가 1994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은 문화기본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보다 먼저 제정된 것으로 사실 이때는 지역의 지역문화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희소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은 민간에서 시작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인정해 이 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문화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죠. 현재의 문화원이 민간기관임에도 공공적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화원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적게는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의 문화 지형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모든 것을 맡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문화기관이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원이 설립될 당시 청년이었던 수요층은 이제 어르신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문화원은 어르신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청년층과의 접촉면이 점차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문화 현장이 변한 것도 큽니다.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지역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행위들이 그 자체로 희소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지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되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중앙의 퀄리티 높은 문화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쉽게 보급되고 있어서 지역 문화의 비교 대상이 되곤 합니다. 문화원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좀 자성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그 체계와 인식이 다소 낡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원이 그들이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문화원이 설립됐던 그때 그 시기, 설립 목적에서부터 다시 문화원의 역할을 돌파보는 것입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서 지역 문화를 계승하고 그 우수성을 소개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문화원이 했던 업무처럼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지역 축제 또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지방문화원의 구조 역시 이러한 설립 목적에 근거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 문화의 거점이니만큼
지방문화원은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문화원을 대표하는 문화원장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요를 수용하는 핵심입니다. 이사회는 원장을 보좌하여 지역사회의 수요를 전달하고 문화원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원은 회원제로 운영되는데요. 문화원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는 문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문화원의 설립에 기여했던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출자된 재원을 중심으로 직접 문화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무국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의 구성은 각 문화원마다 달라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도봉문화원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경영기획팀, 지역학진흥팀, 문화교육팀의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위탁받거나 별도의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문화공간 운영팀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설립의 고유 목적인 지역문화의 연구를 위해 이를 담당하는 학술단체, 지역학연구소를 부설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팀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경영기획팀은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사, 행정, 회계, 서무 등의 업무와 임원 및 회원을 관리합니다. 문화교육팀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의 운영, 기획을 담당하고 문화공간 운영팀은 지역 내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보통 지역문화팀, 문화사업팀 등으로 이름한 부서가 있는데요. 도봉문화원 기준으로는 지역학진흥팀입니다. 이 팀은 지역문화의 연구개발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지역문화를 연구하고 신규 문화자원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에 필요한 연구 용역 등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각 문화원의 조직 구성은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실무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원의 인력 구조는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로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각 팀의 업무가 지금처럼 이상적으로 나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영팀과 지역문화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문화원을 이끌었던 핵심 요소는 바로 향토문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향토문화, 향토사 등의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전통시대 지역에 대한 인식과 같이 우리 지역의 문화적 원형이 과연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성이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 지역은 이런 곳이다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들인 것이죠. 전국의 지방문화원에서 각 지역의 문화유산, 인물, 설화, 민속 등을 연구해서 책으로 발간하기도 하고 지역 축제를 벌이는 것도 다 이 향토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지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 지역을 현창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시도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향토문화에서 주로 택하고 있는 방법은 전통시대의 관점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의 유명 인물, 대표적 사건을 통해서 지역성을 도출해내는 것은 앞서 살펴봤던 조선시대의 지리지, 지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그러한 관점이 현재의 지역성을 반영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청년들은 지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문화들, 결국 민속이나 역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 문화의 원형들이 사실 요새 청년층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다소 옛스럽고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통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유사합니다. 우리의 것이지만 나의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국악을 예로 들면 우리 것이긴 하지만 현대적 가공을 하지 않으면 향유하기에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나의 것에서 오는 그 소속감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지역문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유명한 어떤 것에 의존하는 그런 과거지향적 성격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일례로 도봉문화원의 사례를 들자면 도봉구에 자리한 연산군 묘와 도봉서원을 배경으로 매년 연산군 청명제향과 도봉서원 향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진에서 보이듯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청년은 물론 중장년도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이 현재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전통 문화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주관하면서 도대체 왜 하냐, 시끄럽다, 시대착오적이다 하는 다양한 민원도 받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는 신념과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과거의 어떤 것이 가지는 흡인력이 현대사회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연산군이 있다. 도봉서원에는 조선시대 대표적 문인인 조광조와 송시열이 모셔져 있다. 이런 느낌들이 더 이상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역적 자긍심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은 학업이나 직장, 그리고 기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 한자리에 정착하지 않고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의 자긍심, 소속감을 부여하는 방법이나 시각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향토 문화의 과거 지향적인 성격, 그리고 거기서 오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나온 흐름이 지역학입니다. 이는 지역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축적되어 온 것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더 무게중심을 싣습니다. 도시적 측면에서는 행정 편의에 의해서 나눠진 행정구역 속에서 어떤 구성원이 새로 이주해 왔는지, 그들의 수요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도 하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점차 다원화되는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 문화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기도 하죠. 기존 향토 문화가 역사와 민속 등 인문학적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역학은 지역을 바라보는 다양한 분과학문으로 확장됩니다. 관광, 문화 콘텐츠, 도시,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속에서 지역이 어떻게 연계되고 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역학은 단일 분과학문으로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불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재의 모습, 생활 양상들이 학문으로서 연구되고 그 특징들이 공유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그것이 지역 문화 콘텐츠로 제작이 되면서 결국 지역의 생활 양상에 반영되는 이런 순환 구조가 바로 지역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방문화원은 지역학을 통해 이 지역사회의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런 구조가 조성될 때 지역사회는 다양한 문화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문화예술 콘텐츠가 피어나면서 지역의 문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시대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지역문화의 현재성을 토대로 지역문화의 활성화, 나아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새 여러 지방문화원에서 몰두하고 있는 지역문화 아카이브는 이런 지역학의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지역문화 아카이브는 지역학이 지향하는 것처럼 지역문화의 현재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지역문화 자원이 소실되고 있고, 그 소실은 유무형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어려서 즐겨가던 단골 식당이 나도 모르는 새에 폐업한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공간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곳의 맛, 다른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 에피소드 등 복합적인 문화 자원이 통째로 소실된 것이죠. 때문에 지금도 각 지방문화원에서는 지역에서 오래도록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노포, 지역 인물의 흔적, 공간에 얽힌 에피소드, 과거 풍경 등을 보존, 계승 가능한 형태로 기록하고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지역문화 아카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더 이상 특정 몇몇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곧 지역문화의 주체라는 인식의 확산, 그리고 이들이 자아내는 이야기가 우리 시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사실 생각보다 더 사소한 것에서 피어납니다. 자주 가는 가게의 사장님이 나를 알아볼 때, 외부에서 오신 손님에게 자랑할 만한 지역의 맛집을 알고 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기존의 지역 문화가 우리의 것이지만 나의 것은 아니다의 느낌이었다면, 이런 지역 문화 아카이브는
우리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조금씩 확장되어 이곳에 살고 싶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다양한 요소들을 기록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보여드릴 것은 성북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북마을 아카이브입니다. 성북마을 아카이브는 성북구를 공간적 무대로 하는 지역문화의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주민의 이야기,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성북구의 모습, 지역의 인물 등 다양한 문화 요소는 성북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모인 지역문화 자원은 원자료로서 대중이 소비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가공된 것을 원천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문화 자원을 한데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공된 원천 콘텐츠는 지자체나 문화예술인 등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나 프로그램의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원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문화 자원과 원천 콘텐츠의 활용을 도봉문화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봉문화원은 매년 지역 주민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야기는 도봉구의 역사, 문화공간, 관광 콘텐츠 등을 주제별로 1차 분류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반 역사에서 한 두 줄 정도로만 언급되는 지역사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지역문화 자원은 분석, 검토, 교차 검증한 이후에 대중들이 즐기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는데요. 도봉문화원에서 펴낸 도봉의 맛 시리즈는 이러한 구체화의 산물입니다. 도봉의 노포를 중심으로 그곳의 에피소드, 인물들을 다루면서 자연스레 도봉구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지난 2023년은 1993년에 출범한 도봉구가 50주년을 맞는 해였는데요. 그래서 도봉의 맛은 그 시절의 외식을 주제로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과 산업화 속에서 도봉구의 발자취를 다뤘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모인 문화 원형들은 매년 개최되는 도봉옛길 문화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시대별 도봉옛길의 옛모습을 구현하는 거리 행렬과 과거 도봉구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획공연은 도봉문화원이 조사한 도봉구의 옛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획공연은 70, 80년대의 대중음악을 사용해 당시의 이촌향도 현상과 도봉구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을 극적으로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앱 문화는 이런 원천 콘텐츠를 집성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각 지역의 원천 콘텐츠를 지역별, 테마별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각 지역의 문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여행하고자 계획 중이시라면 한 번쯤 방문해서 그 지역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방문화원은 기존의 향토문화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의 현재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목적이나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역문화를 통해 그 지역에 살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결국 지역의 매력을 다각도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탐구하고 그 지역이 내포된 문화를 피워내고자 하는 것이 지방문화원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주체, 향유층은 결국 지역민일 수밖에 없고 땡땡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지역문화의 목적이 아닐까요? 점차 개인화, 분리화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 동네가 주던 포근함을 회복하고 유독 지치고 힘든 나를 위로해주는 동네를 다시 살리는 것이 지역문화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방문화원의 직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은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문화원 역시 다른 문화기관과 유사한 역량들이 필요하지만 그중 여러분께서 염두에 둘 분야를 몇 가지 꼽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표적인 문화 자원은 문화유산을 들 수 있는데요. 앞서 우리 전통문화나 지역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가 예전 같지 않다고는 했지만 지역문화유산은 그곳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유산에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잘 녹아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문화유산을 통해 지역 정체성에 접근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문화 자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제가 문화유산이라고 한정 짓지 않고 문화자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재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가까운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이야기가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꼭 지적 문화유산이 아니어도 지역 문화의 현재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기업이나 학교, 동아리처럼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입니다. 특히나 개인의 가치관이 점차 더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지역 문화의 주체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읽어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치를 공유할 때 가능한 것이라 사실 정말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지역과의 소통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지역의 문화적 동력을 잘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는 생각보다 큰 문화적 잠재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기관이나 단체, 동아리, 청년과 은퇴 이후의 삶을 즐기고 계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구성원만큼이나 다양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구성원을 1차원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 그 지역이 지향하는 문화적 지점을 함께 설정하고 나아가는 게 진정한 문화 기획자가 아닐까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하고 있는 도봉구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도봉구 지부가 있습니다. 이곳에 소속된 예술인은 사진 예술을 수십 년간 해오신 그리고 지금은 일선에서 은퇴하신 어르신이 대부분이죠. 이 작가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곳의 사진이 사실 언제나 비슷합니다. 인물사진, 풍경사진 등 사진예술의 미적 추구를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역량을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도봉문화원은 이분들과 함께 도봉구 지역 도록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지나치는 일상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것이 꼭 지역사 기록의 한 갈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도 경관이 변하는 도시의 삶 속에서 현재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지역 내의 다양한 잠재력을 문화를 통해 엮어내는 역량이 문화원 종사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분야에서도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지역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기획자를 꿈꾸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에 기획자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는 하나의 사업에도 각기 다른 역량들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모든 역량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만큼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설득입니다. 공문을 작성하고 공모에 지원하고 새로운 문화사업을 기획하는 등 문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설득의 영역으로 귀결됩니다. 지역문화 현장에서 혼자 이뤄낼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을 함께 이뤄내는 것이고 그들을 나의 동료로 만들고 내가 갈 길을 온전히 잘 가기 위해서는 설득의 스킬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 내부에서 외부까지, 글쓰기에서 브리핑까지 모든 영역에서 종사자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설득을 근원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속에서 이러한 역량을 갖춰나간다면 종사하는 해당 기관, 즉 문화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든 환대받는 인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지역문화 종사자로서 앞으로 동료가 되실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제가 지역문화와 관련한 여러 강의에서 항상 드는 이야기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지역은 당신의 캔버스가 아니다 로 시작되는 구절인데요. 제가 지역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에게서 이러한 경향성을 발견하기도 했었고
저 역시도 지역문화 쪽으로 처음 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면 영화나 콘서트, 전시, 축제 등 상업적 가치를 갖추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자된 콘텐츠를 향유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그곳에 비교해서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평가하기도 하죠. 이런 시선이 지역의 문화를 어떤 측면에서는 지능,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다만 이런 인식에 전제되는 지역을 문화의 공백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위험합니다. 지금껏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해당 지역에 보다 세련되고 훌륭한 문화를 제공해 주겠다는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적어도 지역문화 종사자라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지역에 축적되어 온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문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지역에 켜켜이 쌓여있는 시간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쟁에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내용들을 무의식적으로 경쟁 구도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모든 부분에서 경쟁하고 그것이 개인이나 단체, 조직의 가치와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지역, 그리고 지역에서의 문화는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건 비단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두루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심을 좀 내려놓고 문화 자체의 즐거움에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관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각 지역에는 문화원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기관, 단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라는 분야에서 각 구성단체의 역할들이 겹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화적 상황에 따라 각 기관의 역량을 파악하고 서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수혜자나 참여하는 예술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선보이는 문화적 역량은 기획자나 지역사회의 눈높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예술인들이 펼치는 공연이나 전시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온라인 콘텐츠로 접할 수 있는 요즘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평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은 예술적, 미적 가치의 추구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행위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철저한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역문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지역문화 또는 문화기관에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지향점을 지지하고 호응해 주겠지만 누군가는 그곳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사회적 재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수익이 아니라 가치를 쫓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봉착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지역문화 종사자로서 내가 일하는 현장, 그리고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거시적 관점에서 그려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지역문화 기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문화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지역에도 지방문화원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한 번쯤 방문하셔서 지역문화의 든든한 파트너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